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창환 자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의원,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 서 있죠. 저희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2021년 6월 11일, 꼭 1년 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당선이 확정된 뒤 두 분이 포옹하는 모습인데, 당시 정진석 의원은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서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렇게 뜨거웠던 관계가 1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요? 자, 정진석 의원이 정치 선배 우려에 조롱과 사실 왜곡으로 맞서고 있다. 어디에서 이런 나쁜 술수를 배웠느냐? 이준석 대표는 먼저 때린 다음에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대표가 왜 반응하냐고 한다. 적반하장의 상습적인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인사의 SNS 설전이 신경전에서 강대강 이제 감정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대표 그리고 정 의원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창환 교수님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뭐 감정 싸움의 난타전이 단순한 오해 때문에 이렇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선거 대선 전에도 또는 지난 지방선거 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다시피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나면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간에 소위 그 당 주도권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선거 이기자마자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예. 시기가 너무 빠르고 그다음에 어떤 그 방법도 네. 굉장히 조금 날이 서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이준석 밀어내기의 어떤 그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네, 신호탄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4일 날로 예상돼 있죠. 예정돼 있는 이 당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이것이 좀 앞둔 시점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어떤 명분, 그러니까 두 번의 큰 선거, 뭐 보궐까지 하면 세 번이죠. 그렇죠. 세 번의 큰 선거를 이긴 당대표를 뭐 그냥 물러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그 흙탕물을 좀 흐리고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좀 계획된 그런 그 갈등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에피소드로 끝날지 아니면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준석 밀어내기에 어떤 그 어떤 그 신호탄일지 이 예. 부분은 뭐 앞으로 24일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두 분의 감정 싸움이 촉발된 거는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갔고 이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이준석 대표가 SNS에 유명한 말이죠. 인용해서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간다 이런 얘기를 쓰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끈했단 말이죠. 사흘째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원래는 두 분이 아까 포옹하고 있는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사이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갈라진 건지 모르겠고요. 반면에 좀 중립 입장을 지키면서 갈등을 수습하고 정리해야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송에 출연해서 일단 두 분 모두 지양해야 되지만 저는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자, 우선은 네. 이준석과 정진석 두 분이 이제 이를테면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이제 말 전쟁을 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두 사람이 원래부터 친했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네네. 정진석 의원, 당내 중진이지 않습니까? 정진석 예. 의원이 볼 때 이준석 당대표는 좀 어린애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이준석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당히 이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록이 있는 노련미가 있는 정진석 가서 뭐 부둥켜 안으면서 이제 이준석 중심으로 당에 가야 한다라고 네. 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예. 이것은 그 당시의 흐름과 혁신을 요구하는 전체적인 어떤 당원들의 그런 바램들을 사실은 정진석이 파악하고 대응했다 정도로 봐야지 포옹을 했으니까 가까웠던 거 아니냐. 가깝지는 원래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시의 분위기가 그냥 그랬다. 그렇죠. 그냥 예. 분위기에 잘 맞춰가서 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그게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대체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자, 네. 그리고 자, 연장선상에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두 사람의 말다툼에 대해서 글쎄 나는 빠지겠다, 난 빼달라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에는 투톱이 있습니다. 당 대표가 있고 원내 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 대표가 당의 중진과 어떤 말싸움을 벌일 때 중재를 설 수 있는 당의 유력한 인물은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원내대표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죠. 네. 이 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중진의 말이 틀렸으면 틀린 부분을 짚고 당대표의 행동이 옳지 않았으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 저는 이런 것들이 또한 국민의힘이 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양측으로부터 인심을 잃기 싫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 사실은 시시비비가 부정확해지고 네. 당의 운영에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권력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과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젊은 바람이 일정 정도 바람을 일으켰죠. 네. 신선함을 줬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선출이 됐죠. 그래서 집권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윤핵관 주도의 당 체제로 변환되고 있는 권력의 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당내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싶은 윤핵관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사건건 어떤 트러블이나 혹은 충돌 지점에 위치해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약간 눈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심기경호까지 하려고 드는 이런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 때문에 네. 이 충돌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네. 아마 선출된 당대표라고 하는 명분도 있거니와 예. 또 상당히 영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의 영역과 권한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좀 아쉬운 대목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준석이 정진석 의원과의 말싸움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밉상 아니면 뭐 심지어는 싸가지가 없다 네. 이런 표현까지 듣고 있으니까 예. 그런 감정적인 것을 스스로 제어하는 거 예. 아마 오늘 오후에 입국을 하게 될 텐데 예. 그 입국하면서 어떤 입장을 낼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예.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 그게 당대표로서 갖춰야 할 품격이라는 거를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당내 분위기도 상당히 어수선한데요. 이 대표가 띄운 혁신이 뭐 이준석 혁신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받았는데 위원 선임부터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일단 최재형 위원장 결정됐고 천하람, 정의용 의원만 확정됐는데 일부 인사는 혁신이 합류를 고사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혁신이 출범도 하기 전에 이게 성과가 날까 이런 걱정부터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최재형 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랑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SOS를 뭐 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SOS를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사실은 일정 정도 선을 긋고 결별을 수순을 밟았던 네.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회만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분께 네.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 어떤 조언을 들었을지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런데 한 네.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를 연승을 했습니다. 예. 연승을 했다는 것은 그 혁신을 해야 되는 어떤 당면 과제 요구 사항이 상당히 좀 이렇게 물밑에서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혁신을 하겠다라고 혁신을 띄웠는데 무엇을 혁신을 할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4년 남아 있는 것은 총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혁신의 주요 과제 또 아젠다가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 총선은 공천권이 걸려 있고 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 혁신위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을 개혁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이 정권의 새로운 정부를 지원하고 입법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가적인 아젠다로 국가적 혁신 과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건지 네. 이건 삼척돈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갑자기 여기서 혁신을 던졌다는 거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의 약간 좀 무리수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예. 혁신위가 지금 자충우돌하거나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들어옵니다. 잠시 후에 귀국하는데 글쎄요, 뭐
오면서 인터뷰에서는 육모방망이 정진석 의원 겨냥한 거 맞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진석 의원은 가장 최근 발언이 약간 톤다운이 됐거든요. 근데 직접 또 들어와서 작심 발언이 나올지 아니면 또 갈등 봉합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몸은 우크라이나에 있었지만 SNS나 온 정신은 다 국내에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시차를 떼면서 생방송 출연까지 했어요. 실시간으로요, 그죠? 그렇죠. 네. 실시간 대응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자 그렇게까지 반응을 했는데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다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이준석 대표 입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자 들어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 물음에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이거를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강도의 발언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뭐 소위 말해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 예.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특단의 대책이 뭔지는 뭐 잘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예. 아무튼 굉장히 고수위도 높고 그 다음에 강도 있는 네. 그런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변곡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전쟁일 수 있는데 24일에 당 윤리위가 열리는데 이 대표의 성상납 비유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 논의에 들어가죠. 그런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새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성접대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여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국면을 가져올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한참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네. 성상납 의혹이 나온 게. 네네. 그런데 갑자기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고 수사도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네.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끝나고 6월 말에 당대표의 징계를 갖다가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설왕설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결국은 뭐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뭐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유학을 간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는 끝났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나 유학 안 간다. 이러면서 정면 대응을 했는데 이 논란의 핵심은 사실은 당사자는 부인을 했어요. 본인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상납을 했다는 사람은 있고, 네. 근데 나는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결국은 뭔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윤리위는 뭐냐?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 예. 무마용 각서를 갖다 써줬다라는 거예요. 네네. 자, 요걸 가지고 어떤 품위 유지 문제 그리고 뭔가 좀 의혹이 있다. 네. 요걸 가지고 당원권 정지를 갖다가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윤리위에서 결정된다고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최고위의 통과를 받아야 되죠. 근데 최고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 귀책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빠져야 될 텐데, 예. 자 지도부에서까지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통과시킨다, 자 이러면은 당의 결국은 이번에 이런 소위 정치적 의원과의 갈등은 소위 말해서 이준석 밀어내기의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었구나. 예. 이런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갈등을 더 보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한마디 그냥 나는 안 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육모방망이라는 게 그 뒤에 표현이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못할 정도로 머리를 이렇게 뭐 뒤통수 이렇게 깨는 한다는 이런 거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센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 번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얘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24일 뭐 본인은 무죄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강행할 경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겠는가? 예. 또 그렇게 강행을 한다면 여론은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준석 당대표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윤리위가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까지인지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 사건은 이준석 당대표가 과거에 뭐 대전에 사는 모 인사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렇죠. 그 의혹 제기가 있은 뒤에 그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뭔가 또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쪽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한쪽은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사건은 그야말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근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도 뭐 지금 뭐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네. 윤리위가 이 사건을 심리하겠다라고 결정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또 좀 이런 얘기입니다만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천, 타천이 많겠죠. 당권 경쟁 잠재적 후보들인데 4선의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울산 나물이죠. 이번에 3선 중진 국민의힘에 들어간 안철수 의원, 또 5선의 정진석 의원 역시 윤핵관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친윤계 좌정격인 4선의 윤상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외는 나경원 전 대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 공통적인 특징이 최근에 뭐 공부 모임을 시작했더라고요, 다들요. 예, 과연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나오면 내가 재선 도전한다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재선 진짜 도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이런 얘기인데. 자, 우선 그 국민의힘의 중진급 의원들이 공부 모임을 한다.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안철수가 나오면 나는 당대표에 재선 도전할 거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네. 재선 도전 의지를 피력한 적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정권을 잡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당대표가 교체되는 수순, 그러니까 예. 새 정부의 코드에 맞는 그런 인물로 당대표가 교체돼 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네. 나 당대표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당대표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인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예. 다음에 당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이 당대표의 권력이 더 공고해질 것이냐 아니면 마치 레임덕이 일찍 오냐? 레임덕이 예. 일찍 올 것이냐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권자 그러면 만약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판단할 때 그러면 이 정부 이 집권 여당의 실권자는 누구지? 윤핵관? 그러면 실권자에게로 당연히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고 힘이 빠지게 이준석 되고요. 당대표 힘은 저절로 빠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네. 그렇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당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또다시 대표를 도전한다고 해도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예. 이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네. 쇄신과 충격 그리고 변화, 젊음 이런 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정과 경륜 그리고 품격 그리고 이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백업 뭐 이런 차원의 이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시선이 완전히 옮겨가 있다는 거. 네. 결국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대중들도 그렇고 그런 방향과 잣대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이준석 당대표도 대충은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당대표 출마, 재선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대표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해집니다.